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 과연 그것이 순수한 낭만과 자유의지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과 끌림이라고 믿는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끝에 인간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끌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성적 욕망과 강렬한 끌림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증적인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인물과 정확히 똑같은 유독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깊숙이 각인된 심리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성적 욕망을 미끼로 사용하여 우리를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 파괴적인 순환에 더대 가두어 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는 사실 우리의 신경계가 과거의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지독한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과 욕망이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힘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 왔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7살 이전에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도를 내면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융은 이 지도를 부모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감정, 관계 패턴을 결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트로 평생에 걸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지를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성적 욕망의 세계에 자유의지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에 영구적인 소프트웨어처럼 기록된 가족 관계의 역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즉시 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부모 모델과 비교하는 스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그 일치율이 높다면 설령 그것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일치라 할지라도 뇌의 보상 시스템은 격렬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미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융은 그것이 단지 익숙한 신경증적 패턴을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종, 사회계층, 외모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집착이 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남성은 자신을 질식시키는 파트너를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중독됩니다.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미지의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호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드라마, 갈등, 감정적 불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결코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정량의 혼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잔인한 증거는 당신의 과거 연애사 속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신이 진정으로 끌렸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행동적 특징을 관찰해 보십시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서적인 특징 말입니다. 냉담함, 불안정함, 통제력, 의존성, 드라마틱함. 당신은 아마 사춘기 시절부터 정확히 똑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흠집난 레코드판이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튀며 망가진 노래를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익숙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익숙함이란 어린 시절의 갈등을 다른 파트너를 통해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바뀌지만 심리적으로는 최초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융은 낭만적인 환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발견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 즉 당신의 그림자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억압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 당신의 심리적 그림자가 바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성격 중 거부된 측면들이 다른 사람의 몸에 투영된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치밀하고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공격성을 억압해온 남성은 자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는 분노를 표현하는 지배적인 여성에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부정해온 여성은 자신이 살기를 거부하는 성적 자유를 구현하는 남성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필사적인 굶주림입니다. 융은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장 죄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통제된 사람은 혼돈을 추구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지배적인 사람을 원하며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반대가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격의 파편화된 부분들이 상대를 통한 융합으로 다시 하나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즉, 내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특성들을 상대를 성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통합하려는 원시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을 스스로 통합하는 대신 파트너를 통해 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존재에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당신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적인 이성이 당신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관능미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인 이성이 당신을 자석처럼 끄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되는 대리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는 왜곡된 거울처럼 기능하여 상대방의 행동 속에서 당신이 살지 못한 가능성의 반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열정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억압된 측면의 외부 버전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질들이 오직 파트너에게만 속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융은 모든 열정적인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통합에 실패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성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한 관계가 종종 파괴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몸에 투영된 당신 자신의 측면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적 성숙은 침대에서 당신의 완전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심리 상담이나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같은 자질들을 그것을 구현하는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말입니다. 공생관계를 통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둘로 나눌 필요 없이 마침내 혼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성숙은 찾아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모든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반복을 통해 치유되려는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변함없이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시 활성화시킬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똑같은 비극적인 이야기의 다른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성인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역기능적 역학을 재현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면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릴 것입니다. 과도한 통제를 경험했다면 지배적인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불안정함을 경험했다면 혼란스러운 사람들과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무의식은 유치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번에 최초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최악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토록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반복을 통한 구원이라는 무의식적인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트라우마가 주는 강렬함을 정서적 깊이로 혼동합니다. 차가운 어머니에게 거부당한 남성은 자신이 결코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마침내 줄 수 있는 냉담한 여성을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을 머물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초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남성들에게 중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마치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찾는 만족감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정이 그토록 중독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필사적인 절박함을 모두 담고 있으며 결코 오지 않을 치유를 갈망합니다. 성적 욕망은 실존적 고통을 위한 마취제가 됩니다. 끌림의 강렬함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 부적절함,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일시적으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열정이 식으면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쉽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상처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치유를 약속했지만 익숙한 고통의 반복만을 안겨준 또 다른 관계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상처는 더욱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혁명적인 질문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상처를 활성화시키는가? 입니다. 끌림의 기저에 있는 트라우마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처음 상처를 준 인물들의 현대판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박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성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완벽한 반쪽을 찾는 낭만적인 환상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완성시켜줄 운명의 상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두 온전한 존재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모든 놀라운 자질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파괴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친밀함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치유이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 과연 그것이 순수한 낭만과 자유의지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과 끌림이라고 믿는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끝에 인간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끌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성적 욕망과 강렬한 끌림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증적인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인물과 정확히 똑같은 유독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깊숙이 각인된 심리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성적 욕망을 미끼로 사용하여 우리를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 파괴적인 순환에 더대 가두어 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는 사실 우리의 신경계가 과거의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지독한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과 욕망이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힘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 왔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7살 이전에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도를 내면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융은 이 지도를 부모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감정, 관계 패턴을 결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트로 평생에 걸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지를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성적 욕망의 세계에 자유의지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에 영구적인 소프트웨어처럼 기록된 가족 관계의 역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즉시 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부모 모델과 비교하는 스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그 일치율이 높다면 설령 그것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일치라 할지라도 뇌의 보상 시스템은 격렬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미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융은 그것이 단지 익숙한 신경증적 패턴을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종, 사회계층, 외모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집착이 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남성은 자신을 질식시키는 파트너를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중독됩니다.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미지의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호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드라마, 갈등, 감정적 불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결코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정량의 혼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잔인한 증거는 당신의 과거 연애사 속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신이 진정으로 끌렸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행동적 특징을 관찰해 보십시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서적인 특징 말입니다. 냉담함, 불안정함, 통제력, 의존성, 드라마틱함. 당신은 아마 사춘기 시절부터 정확히 똑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흠집난 레코드판이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튀며 망가진 노래를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익숙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익숙함이란 어린 시절의 갈등을 다른 파트너를 통해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바뀌지만 심리적으로는 최초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융은 낭만적인 환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발견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 즉 당신의 그림자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억압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 당신의 심리적 그림자가 바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성격 중 거부된 측면들이 다른 사람의 몸에 투영된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치밀하고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공격성을 억압해온 남성은 자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는 분노를 표현하는 지배적인 여성에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부정해온 여성은 자신이 살기를 거부하는 성적 자유를 구현하는 남성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필사적인 굶주림입니다. 융은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장 죄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통제된 사람은 혼돈을 추구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지배적인 사람을 원하며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반대가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격의 파편화된 부분들이 상대를 통한 융합으로 다시 하나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즉, 내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특성들을 상대를 성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통합하려는 원시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을 스스로 통합하는 대신 파트너를 통해 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존재에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당신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적인 이성이 당신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관능미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인 이성이 당신을 자석처럼 끄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되는 대리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는 왜곡된 거울처럼 기능하여 상대방의 행동 속에서 당신이 살지 못한 가능성의 반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열정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억압된 측면의 외부 버전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질들이 오직 파트너에게만 속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융은 모든 열정적인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통합에 실패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성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한 관계가 종종 파괴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몸에 투영된 당신 자신의 측면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적 성숙은 침대에서 당신의 완전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심리 상담이나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같은 자질들을 그것을 구현하는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말입니다. 공생관계를 통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둘로 나눌 필요 없이 마침내 혼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성숙은 찾아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모든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반복을 통해 치유되려는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변함없이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시 활성화시킬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똑같은 비극적인 이야기의 다른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성인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역기능적 역학을 재현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면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릴 것입니다. 과도한 통제를 경험했다면 지배적인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불안정함을 경험했다면 혼란스러운 사람들과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무의식은 유치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번에 최초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최악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토록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반복을 통한 구원이라는 무의식적인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트라우마가 주는 강렬함을 정서적 깊이로 혼동합니다. 차가운 어머니에게 거부당한 남성은 자신이 결코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마침내 줄 수 있는 냉담한 여성을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을 머물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초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남성들에게 중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마치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찾는 만족감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정이 그토록 중독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필사적인 절박함을 모두 담고 있으며 결코 오지 않을 치유를 갈망합니다. 성적 욕망은 실존적 고통을 위한 마취제가 됩니다. 끌림의 강렬함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 부적절함,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일시적으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열정이 식으면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쉽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상처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치유를 약속했지만 익숙한 고통의 반복만을 안겨준 또 다른 관계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상처는 더욱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혁명적인 질문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상처를 활성화시키는가? 입니다. 끌림의 기저에 있는 트라우마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처음 상처를 준 인물들의 현대판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박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성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완벽한 반쪽을 찾는 낭만적인 환상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완성시켜줄 운명의 상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두 온전한 존재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모든 놀라운 자질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파괴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친밀함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치유이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 과연 그것이 순수한 낭만과 자유의지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과 끌림이라고 믿는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끝에 인간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끌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성적 욕망과 강렬한 끌림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증적인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인물과 정확히 똑같은 유독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깊숙이 각인된 심리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성적 욕망을 미끼로 사용하여 우리를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 파괴적인 순환에 덧대 가두어 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는 사실 우리의 신경계가 과거의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지독한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과 욕망이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힘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 왔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7살 이전에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도를 내면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융은 이 지도를 부모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감정, 관계 패턴을 결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트로 평생에 걸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지를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성적 욕망의 세계에 자유의지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에 영구적인 소프트웨어처럼 기록된 가족 관계의 역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즉시 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부모 모델과 비교하는 스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그 일치율이 높다면 설령 그것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일치라 할지라도 뇌의 보상 시스템은 격렬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미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융은 그것이 단지 익숙한 신경증적 패턴을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종, 사회계층, 외모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집착이 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남성은 자신을 질식시키는 파트너를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중독됩니다.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미지의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호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드라마, 갈등, 감정적 불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결코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정량의 혼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잔인한 증거는 당신의 과거 연애사 속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신이 진정으로 끌렸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행동적 특징을 관찰해 보십시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서적인 특징 말입니다. 냉담함, 불안정함, 통제력, 의존성, 드라마틱함. 당신은 아마 사춘기 시절부터 정확히 똑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흠집난 레코드판이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튀며 망가진 노래를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익숙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익숙함이란 어린 시절의 갈등을 다른 파트너를 통해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바뀌지만 심리적으로는 최초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융은 낭만적인 환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발견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 즉 당신의 그림자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억압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 당신의 심리적 그림자가 바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성격 중 거부된 측면들이 다른 사람의 몸에 투영된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치밀하고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공격성을 억압해온 남성은
자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는 분노를 표현하는 지배적인 여성에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부정해온 여성은 자신이 살기를 거부하는 성적 자유를 구현하는 남성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필사적인 굶주림입니다. 융은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장 죄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통제된 사람은 혼돈을 추구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지배적인 사람을 원하며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반대가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격의 파편화된 부분들이 상대를 통한 융합으로 다시 하나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즉, 내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특성들을 상대를 성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통합하려는 원시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을 스스로 통합하는 대신 파트너를 통해 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존재에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당신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적인 이성이 당신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관능미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인 이성이 당신을 자석처럼 끄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되는 대리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는 왜곡된 거울처럼 기능하여 상대방의 행동 속에서 당신이 살지 못한 가능성의 반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열정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억압된 측면의 외부 버전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질들이 오직 파트너에게만 속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융은 모든 열정적인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통합에 실패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성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한 관계가 종종 파괴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몸에 투영된 당신 자신의 측면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적 성숙은 침대에서 당신의 완전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심리 상담이나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같은 자질들을 그것을 구현하는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말입니다. 공생관계를 통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둘로 나눌 필요 없이 마침내 혼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성숙은 찾아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모든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반복을 통해 치유되려는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이고 무의식적이며 변함없이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시 활성화시킬 바로 그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이번에야말로 똑같은 비극적인 이야기의 다른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은 성인 관계에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역기능적 역학을 재현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의한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면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릴 것입니다. 과도한 통제를 경험했다면 지배적인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불안정함을 경험했다면 혼란스러운 사람들과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무의식은 유치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이번에 최초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면 마침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최악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토록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반복을 통한 구원이라는 무의식적인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트라우마가 주는 강렬함을 정서적 깊이로 혼동합니다. 차가운 어머니에게 거부당한 남성은 자신이 결코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마침내 줄 수 있는 냉담한 여성을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을 머물게 하여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초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남성들에게 중독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마치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찾는 만족감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정이 그토록 중독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필사적인 절박함을 모두 담고 있으며 결코 오지 않을 치유를 갈망합니다. 성적 욕망은 실존적 고통을 위한 마취제가 됩니다. 끌림의 강렬함을 통해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 부적절함,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를 일시적으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열정이 식으면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쉽게 마련입니다. 똑같은 상처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치유를 약속했지만 익숙한 고통의 반복만을 안겨준 또 다른 관계에 대한 좌절감으로 인해 상처는 더욱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혁명적인 질문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상처를 활성화시키는가? 입니다. 끌림의 기저에 있는 트라우마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처음 상처를 준 인물들의 현대판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박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성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것을 치유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완벽한 반쪽을 찾는 낭만적인 환상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완성시켜줄 운명의 상대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존재가 되어 서로의 성장을 돕는 두 온전한 존재의 만남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던 그 모든 놀라운 자질들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파괴적인 반복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친밀함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치유이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고 심장이 뛰는 그 순간, 과연 그것이 순수한 낭만과 자유의지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과 끌림이라고 믿는 감정의 뿌리를 파헤치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끝에 인간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발적인 끌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성적 욕망과 강렬한 끌림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증적인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인물과 정확히 똑같은 유독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깊숙이 각인된 심리적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성적 욕망을 미끼로 사용하여 우리를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진 파괴적인 순환에 더대 가두어 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실체는 사실 우리의 신경계가 과거의 익숙한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지독한 익숙함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과 욕망이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힘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 왔는지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7살 이전에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도를 내면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융은 이 지도를 부모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감정, 관계 패턴을 결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트로 평생에 걸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지를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성적 욕망의 세계에 자유의지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에 영구적인 소프트웨어처럼 기록된 가족 관계의 역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 당신의 원시적인 뇌는 즉시 그 사람을 당신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 부모 모델과 비교하는 스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그 일치율이 높다면 설령 그것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일치라 할지라도 뇌의 보상 시스템은 격렬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미가 좋다고 표현하지만 융은 그것이 단지 익숙한 신경증적 패턴을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종, 사회계층, 외모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여성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에게 자석처럼 끌립니다. 집착이 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남성은 자신을 질식시키는 파트너를 강박적으로 찾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를 경험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 중독됩니다.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미지의 행복보다 익숙한 고통을 선호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종종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드라마, 갈등, 감정적 불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결코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정량의 혼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의 가장 잔인한 증거는 당신의 과거 연애사 속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당신이 진정으로 끌렸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행동적 특징을 관찰해 보십시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서적인 특징 말입니다. 냉담함, 불안정함, 통제력, 의존성, 드라마틱함. 당신은 아마 사춘기 시절부터 정확히 똑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흠집난 레코드판이 항상 똑같은 부분에서 튀며
망가진 노래를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익숙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익숙함이란 어린 시절의 갈등을 다른 파트너를 통해 끝없이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바뀌지만 심리적으로는 최초의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융은 낭만적인 환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발견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통합되지 않은 부분, 즉 당신의 그림자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하고 억압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 당신의 심리적 그림자가 바로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성격 중 거부된 측면들이 다른 사람의 몸에 투영된 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치밀하고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공격성을 억압해온 남성은 자신이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는 분노를 표현하는 지배적인 여성에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을 부정해온 여성은 자신이 살기를 거부하는 성적 자유를 구현하는 남성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것은 상대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한 필사적인 굶주림입니다. 융은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장 죄 많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통제된 사람은 혼돈을 추구하고 순종적인 사람은 지배적인 사람을 원하며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에게 굴복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반대가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인격의 파편화된 부분들이 상대를 통한 융합으로 다시 하나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즉, 내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특성들을 상대를 성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통합하려는 원시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즉 어두운 면을 스스로 통합하는 대신 파트너를 통해 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존재에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당신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적인 이성이 당신을 매료시키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관능미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인 이성이 당신을 자석처럼 끄는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자유를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통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되는 대리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는 왜곡된 거울처럼 기능하여 상대방의 행동 속에서 당신이 살지 못한 가능성의 반영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열정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 자신의 억압된 측면의 외부 버전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자질들이 오직 파트너에게만 속해 있다고 믿게 됩니다. 융은 모든 열정적인 관계는 본질적으로 개인적 통합에 실패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성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렬한 관계가 종종 파괴적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몸에 투영된 당신 자신의 측면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적 성숙은 침대에서 당신의 완전함을 찾는 것을 멈추고 심리 상담이나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 같은 자질들을 그것을 구현하는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통합할 때 말입니다.
공생관계를 통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을 둘로 나눌 필요 없이 마침내 혼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성숙은 찾아옵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융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모든 강렬한 끌림이 사실은 반복을 통해 치유되려는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